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7월, 8월 상승장 다음 지루하고 우울한 하락장이 이어졌고 리얼티인컴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SCHD도 계속 녹았고요.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요. 월가의 전문가는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집값, 주식 폭락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JP모건도 S&P가 20%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체도 연착륙보단 침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했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벨 합의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9월 22일에 이야기를 했고요. 채권 왕 건들락도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죠. 억만장자, 투자자, 쿠퍼맨은 경기 침체, 미국 증시도 정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요. 그러나 시장은 어땠나요? 한 달 만에 얼마나 올랐죠? 일주일 전 기사를 보시면 미국 증시가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얼티 인컴은 10월 30일쯤 45달러까지 찍고는 곧바로 15일 만에 53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테슬라도 10월 30일 196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230달러, 240달러까지 회복했고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10%, 아마존과 마소는 14%, 엔비디아는 11%가 올랐습니다. 마치 이 기간이 박앤세일 기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줍줍하셨나요? 추측과 예측이 무색할이 많지 한 달 만에 탐욕 수준은 그리디로 바뀌고 있습니다. 웃긴 건 한 달 전엔 무려 익스트림 피어였어요.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리디에서 익스트림 그리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봤던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기업, 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그저 추정일 뿐입니다. 결국 믿을 사람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이 올랐을까요? 웃긴 건 금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파월이 금리 내려요 하고 뉘앙스를 풍긴 것도 아닙니다. 지난 11월 1일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한 뒤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우호적인 건 CPI가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회담 끝난 후에 두 정상은 각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액션한 건 없습니다. 그저 마약 퇴치하자, 급할 때 통화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번 회담의 기대 자체가 크지도 않았고 결과도 무난무난해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 중입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합세한 UAW 전미 자동차 노조는 6주간의 파업을 드디어 종료했습니다. 2028년이 되면 25%가 오르는데 이 말은 영업이익을 4년 동안 25%를 끌어올려야 본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파업이 끝나 급한 불을 껐다고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죠. 지난달 3월 이후 미국 소비가 처음으로 감소하고 10년 만에 미국 가계 신용 위기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비가 침체되면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합니다. 기업 수익이 하락하면 그 기업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는데도 주가는 끌어올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의견이 반반 나뉘더군요.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 기업 수익이 하락하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반면에 침체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위기까지 온다고 하니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에 단기 채권 등에 묶여있던 대기 자금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여 주식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악재가 오히려 좋아인 거죠.
현재는 악재가 호재인데 악재가 진짜 악재가 되는 순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재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타이밍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전문가들도 틀리는 방향과 타이밍을 일반인이 맞출 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타이밍 잡기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유기적이며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정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주식 방향이 달라지며 특정 정보가 일반인에게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는 엄청 빨리 떨어지고 엄청 빨리 회복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고금리로 인해 단기 채권이나 MMF 등에 있는 유동성 자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더 급등락이 심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하루 뉴스에 오늘 주식 오르겠다, 떨어지겠다를 예측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주식 배당 펀드 매니저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는 10만 달러를 2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주식 시장 상승장 단 5일만 놓쳐도 20만 달러의 손해가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기에 약세장에 빠져나가는 것은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떠나지 말고 하락장일 때 모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조롱할 때도 모으세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는 힘이 있습니다. 심플하게 투자하고 그저 방치하면 됩니다. 내 주식은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감정 따라 투자하지 않게 됩니다. 우량한 종목을 선정했으면 이제는 머리 쓰지 말고 매수만 일정하게 하도록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저 나는 본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식 타이밍은 누구도 잡지 못합니다.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습니다. 지난주처럼 상승장이든 한 달 전의 하락장이든 주변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감당할 만큼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수량을 모으세요. 특히 하락장일 때 버티는 단단한 두 발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배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위기가 내 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할 돈은 무조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아주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맙니다. 하락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상승장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몇 개월, 1년이 지나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언제든 닥칠 수 있고 하락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5일간의 상승장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박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비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상감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비투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라 슬슬 2024년 주식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오른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적립식 투자로 감정 소모 없이 투자하세요. 심플한 방법이 여러분의 미래를 구원해 줄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